안녕하세요. 클라우드입니다. 2월 3일 시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종합상을 보면 오늘 코스피 등락은 상한가 2개, 상승은 800개가 올랐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많긴 한데 이 역시 거의 대부분이 올랐어요. 1221개 오르고 186개가 내렸습니다. 물론 보합도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존재는 합니다. 등락 포인트는 코스피는 1.67%, 그리고 코스닥은 2.15%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 폭이 중요하기보다는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수직 하락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했다. 이 정도의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하락했었던 것들은 다 기술적 반등을 줬거든요. 이건 심지어 V자 반등을 했고, 다 기술적 반등을 0.3에서 0.5까지는 반등을 줘야 정상인데, 일말의 가능성도 주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주가가 내려버렸죠. 이 모든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장인데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발판을 딱 만들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선에서 2830선 정도까지의 회복이 예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0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시장이 내리는 중간에서는 난이도가 낮다 그랬죠. 쉬워요, 그냥 여기는 차라리. 만약에 하락이 시작하는 첫 번째 자리, 상승 추세가 이탈되는 이런 자리에선 손절을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쉽습니다. 그냥 존버하면 되거든요. 난이도가 낮아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홀딩, 홀딩, 홀딩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진짜 본 게임은 여기까지 올라온 뒤죠. 여기서 결정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할 것이냐, 거기서 추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비중을 좀 조절할 것이냐.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본전되고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고, 더 매수를 했다 그러면 심지어 수익이죠.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반등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수 상황은 그런데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좀 보면 오늘 금액 자체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3조 대 매수와 3조 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고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종목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기관은 2조 원대였었고요. 오늘도 역시 연기금에서 뭐 직접적으로 개입을 많이 한 부분은 없습니다. 종목 교체 일부 하고 있는 정도고 순매수 쪽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1조 2천억 정도 매도하고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 투신 쪽에서는 선물 쪽을 좀 담아서 기관계에서는 선물을 좀 담은 걸로 표기가 되고요. 외인은 한 2천억 정도 매도한 게 있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5천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뭐 이게 뭐 향후 증시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좀 고려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오늘 이제 시장이 오르면서 이거를 좀 놓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일단 환율이 1200원을 넘었어요. 근데 오히려 환율이 1200원을 넘었다는 얘기는 기회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거를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변경을 하면 저희가 이게 1200원대, 뭐 최대 1300원대도 있는데 이걸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는 박스권 안에서 지금 1250선 부근까지긴 한데요. 정부에서 1200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외환위기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리스크 있게 봐요. 그래서 어, 환율이 너무 높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뭐 직접 개입을 하기도 하고, 뭐 간접적으로 개입이 된 것처럼 코멘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항상 그랬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빠졌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1200원을 콕 찍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밀리기 시작해졌던 그 이유가, 그때도 경제부총리께서 일하셨나요? 그러면서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환율이 내려갔었죠.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있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사실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월가에선 다 선반영이 되었다, 좀 그런 분위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다가 북한이 또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과 특히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물론 오미크론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생산 가동을 줄였기 때문에 4분기의 기업 실적들이 조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이제 3월로 들어가면서 발표들이 나올 텐데 현재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마침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 대외적인 악재도 있는 데다가 또 양적 완화도 이제 줄어들고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고 이거를 뭐 5번 할 거냐, 7번 할 거냐, 9번 할 거냐 지금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시장이 다 선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조금 더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최대는 2,400선, 2,200선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만약에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좀 이미 많이 물렸다. 그러면 추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두시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추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고 내가 현금도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전저점을 다시 이탈할 때 지금 여기까지 반등을 했잖아요. 종목을 보시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종목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딱 펼쳐놓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이렇게 딱 띄웠어요. 그러면 최근의 전저점 이렇게 가격을 딱 보면 확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최저 가격이 나오죠. 즉 삼성전자는 현재가 기준으로 1만 1,000원이 이탈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반등 나온 이후에 전저점을 활용을 해서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좀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들을 보면 일단 종목으로 보면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 지금 상승률 1위 상한가까지 갔었던 종목은 SMCNC 그리고 SD바이오,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대부분 오늘 올랐었던 것들은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로 올랐고 이제 진단키트로 1차적인 진단을 하고 그걸로 이제 오미크론 이제 확산세가 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사소도 대기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 검사로 가겠다. 좀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다가 SD 바이오센서의 그 이제 그 물량을 더 추가로 또 신청을 하고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안착했습니다. 관련 종목이랑 뭐 다 같은 종목들이죠. 뭐 SD바이오센스, 일동제약, 네이처셀, 파미셀, 나무늘보 다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뭐 일부는 뭐 mRNA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이 주로 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일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매매 종합을 보는데 매매 종합에는 특이사항이 없다. 거래량이 많이 좀 들어왔다. 뭐 특별히 팔거나 특별히 매도하거나 좀 그런 현상은 없는데 살짝 매수 우위에서 머물렀다. 오늘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매수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오늘 오른 것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매수를 얼마나 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매칠 거를 볼 필요가 없죠.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 구매 기준으로 보자면 1등은 하이닉스예요. 오늘 매수 1등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쪽을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다. 워낙에 싸죠. 지난번에 마이크론이랑 비교했을 때 반도체 지금 판매량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을 했는데 물론 하이닉스가 1등, 2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마이크론보다 비슷했던가요? 아무튼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 반도체 물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이닉스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ETF들이 펀드에 이제 하나둘씩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담스러워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다음 달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2월 말까지는 일단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어떤 것을 계속 하고 있느냐, 단타를 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종목으로 LG화학이 일단 떨어져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LG화학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은행주 쪽에서는 신한지주 이런 걸 좀 담았어요. 이제 신한지주나 KB금융 이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 금액 순으로 보자면 뭐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이 1등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좀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 매수 상위 2등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증시가 좀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 기관들은 증시가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일단 오늘 돈을 거기다가 걸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앞으로 더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했다는 얘기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은 정말 짧으면 하루 이틀, 좀 길다면 더 오래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탄력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3등이 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둘 다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렸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코스닥 150 이게 아니라 150 레버리지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코스닥이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으로 이게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예측을 한다. 주관들은 거기다가 지금 포지션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코덱스 인버스가 또 같이 껴 있어요. 차트를 보면은 레버리지도 차트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좋아 보이고 인버스도 올라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좀 둘을 비교를 해보자면 얼마나 많이 매수를 했느냐 이제 그 정도를 비교를 해보자면 레버리지랑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지금 금액을 보세요. 이게 뭐 물론 100만 원 단위긴 한데 5만 7천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은 이제 8,900 정도 되죠. 이게 89억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외를 하면 역시 요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종목들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누가 끌어올리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어, 아직 2차 전지 얘기는 없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쪽 그리고 IT 부품주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나 외국인 쪽이 그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어,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제 불편해 하다가 협상으로 들어갔었는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아니라 총리였나요? 우크라이나 쪽하고 음, 러시아 쪽하고는 만나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거기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제 나토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계속 이제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도장을 못 찍었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약간 국지성 도발이 있었죠. 국지 도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오전에 천연가스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종목을 좀 뒤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종목은 일단 단연코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ETF에 계속 편입을 하려면 무지성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야겠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매수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은 양봉입니다. 이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매수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현대차는 얘는 지금 여기까지 갈 일이 아닌데 좀 더 사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기관과 외인이 갈려요.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삽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양쪽에서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최근에 매도가 많이 있었는데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LG U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SD바이오 센서도 오늘 상한가를 치기는 했는데 뭐 워낙에 매수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도를 하는 것까지는 계속 추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SK텔레콤 지금 요거는 기관에서 매도를 좀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합산해서 보면 SK텔레콤도 지금 기관과 외인이 같이 지금 양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팽팽하게 갈려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3조를 매도를 했으면서 3조를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매수를 분명히 어떤 종목은 매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매도가 이게 찍혀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종목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종목이 갈아탔다는 얘기죠. 이걸로 좀 바꿔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충분하게 수익을 내서 파는 걸 수도 있고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파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겠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 체크를 해보고 종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더더구나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밑에 보면은 뭐 미래에셋증권 요것도 지금 매수세가 계속 붙어있죠. 근데 요건 이제 방향이 아래쪽이라서 요거보다는 저 위쪽에 있는 다른 종목들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나스닥도 지금 많이 빠져 있다가 보니까 나스닥 쪽 레버리지도 같이 오늘 7%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인은 매도를 하고 기관에서 매수를 하지만 기관 매수가 굉장히 세죠. 이런 것도 좀 리포트 읽어보시고 뉴스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제당도 요거는 좀 매수 매도가 좀 갈리죠.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오토에버도 조금 갈리죠. 물론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있긴 하지만, 근데 시가총액 대비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매수 들어온 건 아니에요. 30억 정도니까. 3조 6천억짜리인데 30억 정도 매수 들어온 거니까. 예, 그만큼 집중적으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없다. 그 모든 수급이 다 어디로 쏠렸다? 다 여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무시하죠. 이거 100만 단위거든요. 이게 10억이에요. 100억, 1000억입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감이 오십니까? 매수 이렇게 눌러가지고 얼마나 매수를 하면 1000억이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죠 지금. 근데 당장 여기에 걸려있는 호가창만 보더라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블록딜로 사던지 그만큼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많지도 않죠. 이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이걸 사야 되는 상황이라. 뭐 만약에 특정한 가격이 좀 넘어가게 되면 급등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예상이 가능하고,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홀륜소에서는 요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거래를 2번 정도로 잘라가지고 50만 원 부근에서 한번 자르고 요 위에서 다시 한번 사는 전략, 아니면 그냥 대충 끌고 가자. 비중 작으면 일단은 이제 단기로 봤을 때 이제 50만 원까지, 중기로 봤을 때는 이제 54만 원까지 가능하고, 54만 원이 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은 없는 데다가 살 사람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54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냥 막 주가 쭉쭉 올라가겠죠.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을 다 통틀어서 여기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계속 눈여겨봐야겠죠.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할 때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개인이 봤을 때는 외인이나 기관이 훨씬 유리해 보이죠.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영화 앤트맨을 보시면 작아서 유리한 게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개미처럼 작게 변하기는 하지만 자이언트처럼 이렇게 커지는 경우는 드물죠. 거의 대부분은 작게 해서 또 자기만의 장점을 또 취하니까. 아이언맨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내가 한 5천 원 정도를 빨리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다. 그럼 얼마나 하루하루가 쫄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사고 또 특정한 가격에 이탈하게 되면 얼른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다는 거죠. 외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선 청약을 할 때 그게 이제 비례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청약금을 넣고서 주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기관의 통수를 때릴 수 있는, 야, 너 지금 되게 답답하지? 짜증나지? 그러면서 이제 놀릴 수 있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되게 부러울 거예요. 언제든 사고 언제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수백억을 사겠다 그러면 이거 살 수가 없죠. 개인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상 그때 청약을 가지고서 뭐 30만 원을 가지고서 뭐 두 배가 되네, 뭐 100%가 되네, 50%가 되네,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1000만 원 사서 1% 올리면 10만 원입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죠. 그걸 좀 판단해서 선은 딱 3개면 깔끔합니다. 46, 50, 54 이렇게 3개만 그려놓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6만 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유통 주식 상위로 보면은 이제 등락 기준이 아니라 거래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쪽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전체 유통수 대비 9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300만 주가 지금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 300만 주가 오늘 거래량이라니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대성에너지 다 도시가스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 그 밑에서는 뭐 이거는 뭐 코로나 관련으로 올라간 것들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올라간 것들 이제 그런 종목들 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튀었느냐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될 텐데 한국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겠죠. 오늘 이제 윗꼬리도 없고서 없는 상태로 이제 마감을 했고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팔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성에너지도 이것도 지금 요 정도는 좀 넘어야겠네요. 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회복하면 거기서 이제 다시 거래할 수 있는 탄력이 생길 것 같고 LS 네트워크스 마찬가지. 그리고 일동제약은 이제 오늘 튀었죠. 물론 한 번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건 지금 들어가시면 좀 이제 난처할 수 있어요. 퍼스텍은 최근에 이제 방위 산업으로 이제 이집트의 그 K9 자주포 200문인가요? 그거 판 거가 또 있었죠. 방위 산업에서는 요거보다는 퍼스텍은 항공우주와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TO50과 KF50이었나요? KA50인가요? 고동훈련기 그거 지금 추가 협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만 사실 방위산업에서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죠. 진짜 주인공이라면 요 항공우주라든가 아니면 하나 관련 그런 기업들이 더 주인공입니다. 거래량으로 비교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퍼스텍이 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여기 뜬 것 같아요.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테마주라서 좀 움직였다 보면 되고 SD 바이오 센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종목이고 이거는 저희가 오늘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요. SD 바이오 센서를 거래를 되게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처음에 매수를 했었던 거는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한번 팔고 그다음에 주가 다시 내려오길래 이거 웬일이지? 그래서 다시 또 샀죠. 근데 그때 뭐였지? 그때 뭐 무슨 이슈가 있어서 한 팔고 이평선가에서 팔았나? 그러니까 다시 샀는데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근데 거래량 없이 손절이 나간 거라서 특정 가격대가 오면 다시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다시 회복을 하길래 조금 손해는 봤어요. 한 3%에서 5% 정도 손해 봤나? 그 얘기를 그때 픽방에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될 자리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거 중간에 분봉에서 보면 몇 번 이제 오늘 시초가에서 한 번, 중간에서 20%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번 팔았고 오늘 상한가에서 나머지 비중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더 가든지 그냥 여기서 내려가든지 해도 상관없는 정도의 물량이라서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거래를 한 자리를 일부러 설명드리는 거. 네, 그리고 제이 컨텐츠리가 지금 우리 학교는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이슈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거래량이 아니라 이제 전일 거래량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요거 넘어가면 사시면 돼요. 제이 컨텐츠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초가 들고 있었더라도 요거 깨지면 잘라야죠. 이만원 깨지면. 이럴 때 잘못 물리면 그냥 쭉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요거랑 비슷한 게 A스토리가 좀 비슷한 상황인데 A스토리도 요번에 분기 실적까지 포함을 하면 일단 21년은 흑자 전환이에요. 네. 요거에 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는 건데 아마 거래량 받치면서 요렇게 하나 갖다 붙여놓는 거 하나가 나오겠죠. 파미셀하고 비슷한 형태의 반등이 하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하면 돼요. 판매셀도 좋아 보여? 그러면은 13,500원에서 14,000원 넘어갈 때 하면 되듯이 지금 A 스토리가 여기도 느끼 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나오고 나서 거래하시는 게 낫겠다. 리스크가 높은 상태에서 굳이 거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GS, 휴마시스, 도시가스와 진단키트 그냥 그 두 개의 테마로 묶으면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부품주들. 중간에 테마들을 보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가 껴있기는 한데 사실상 진단키트고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다 진단키트. 다 진단키트. 오늘은 진단키트, 도시가스, 그리고 부품주. 그 정도가 좀 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니까 최근에 좀 거래량 많이 발생했어요. GSA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3,6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거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스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는 추매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건 보유자입니다. 들고 있는 사람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 PHC도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로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파워넷은 거래량 없이 밀렸다가 거래량이 있었던 자료를 지금 갖다 붙여놓은 파비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주봉상으로 보면은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한 6,700원대, 6,800원대. 아예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7,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고비가 완전히 풀려요. 물려있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것도 뭐, 유가, LPG 요것 때문에 이제 오른 거고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다시 이제 불이 한번 또 붙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단기 들어봐야죠. 다시 이제 거래량 붙여서 여기까지 갔는데, 시가총액이 작아가지고 5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고,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단키트 쪽에서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오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여기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 현재 매매 동향이. 만약에 내일 지수가 무너지면서 밀린다? 그러면 장이 끝나도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홀딱 팔았을 거예요. 내일 매도 상위에 또 이게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보는 거 후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수로 보자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지수 전저점 여기를 이탈하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 그럴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종목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SK텔레콤이다. 그러면 이번에 직전 전저점 찍었었던 고기가 딱 손절짜리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55,000원 깨지면 손절. 54,500원 정도 벌면 되겠죠. 현대차 18만원 깨졌을 때 179,000원, 175,000원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이제 분봉에선 잡아드렸으니까. 미래에셋증권 다 써있죠. 얼마에 사면 되는, 얼마에 팔면 되는지 손절가를 다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이걸 봐야 되느냐? 현재 지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응이 나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밀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